확인 문제부터 살짝 살펴보면 1번이 꽤 잘했거든. 응? A2, B2, A2, B4냐, B6냐, 6네. 이렇게 있는데 분자량이 26, 30. 자, 4 차이 나는데 B 원자 4개 차이 나지. 그래서 B의 원자량은 1이고 A는 그러면 2니까 24가 돼서 12가 되겠지? 그러지? 자, 그리고 1g에 들어있는 하고 나오면 분자량 분의 1, 26분의 1, 30분의 1 하고 나오고 원자수니까 4원자 분자 4, 8원자 분자 8, 1, 2 해서 올라가면 15대 26. 15대 13이 제일 많아. 이 원자수를 고려를 안 했어. 8원자 분자를 고려를 안 했더라고. 8원자 분자를 고려를 안 해서 그따위가 되고요. 자, 2번 문제는 반응식 AA, 반응 전의 양과 반응 후의 양을 양문식으로 정리해 줘야 되겠지? CC 이렇게 있을 때 4몰, 3몰 반응 전에 4몰, 3몰이 있는데 7V1에 몰수가 7몰인데 7V이지 1몰의 부피가 V리터야. 자, 그리고 반응 후에 보니까 얘가 1몰 X몰 있는데 반응 후에 부피가 5V1에 X는 그러면 4몰이 되겠지? 그래야 5몰이 되니까 돼? 부피비가 분자수 비를 활용한 거다. 자, 그러면 없어진 게 4몰 없어지고 2몰 없어지고 생겨난 게 4몰 생겼으니까 계수관계는 A가 2, C도 2. 그러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기억에 A는 2C 틀렸고요. 니은 맞고 디귿도 맞는데 디귿은 어떻게 맞아? 거기에 몰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B의 분자량 몰 질량을 W로 잡자. A의 몰 질량을 EW로 잡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돼? 그러면 EW가 2개 있어. EA 더하기 B, EC잖아. EW가 2개 있으니까 4W 반응해서 없어지면 W가 하나 있으니까 Wg이 없어질 거고, 그러면 얘 생겨나는 건 5W가 생겨날 건데 4W가 2몰이고, 그지? 5W가 2몰이 되니까 A와 B의 분자량 B는 어떻게 돼? 4대 5. 그지? 같은 몰수에서의 질량 B가 분자량 B가 성립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야. 돼? 자, 그리고 3번에서 전기음성도와 관련된 내용이야. 자, 분자식이 XY, Z, Y2 그리고 X2Z 했는데 부분 음전하를 띠는 원자는 Y래. 그러면 얘가 부분 음전하, 부분 양전하니까 Y의 전기 음성도가 X보다 커. 그지? 전기 음성도가. 그리고 ZY2 했는데 Z가 부분 음전하래.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Y보다 Z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커. 당연히 X보다 Z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니까 여기에서 부분 음전하를 띠는 건 Z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Z가 되고, 가에서 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안 그래도 오늘 시작하면서 2단원 시작하면서 뭐 루이스식 그리는 방법 몇 개 해서 분자 몇 개 그릴 거고 한두 개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도 설명할 건데, 서로 다른 분자가 결합하면 무조건 극성 공유결합. 게다가 부분 음전하, 부분 양전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극성 공유결합.
그러지? 그래서 기억은 틀려버렸어. 무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고 있으면 무극성 공유결합. 전기음 성도는 Z가 Y보다 크다 이미 했지?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다. 자, H2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볼 거야.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면 수소 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릴게. 찍을 것도 없으니까. 그지? 일부러 X와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는데 점점 찍히는 거야 원래 루이스 전자점식은. 자, H2O 얘는 구조식을 그릴게. 이렇게 생긴 거 알지? 돼? 비공유 2개 산소에.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역시 중심 원자 2개짜리지. 산소 이렇게 그려주고 외곽 원자 나눠가지고, 그리고 수소는 공유전자쌍 하나니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산소 공유전자쌍 몇 개 가져야 돼? 2개야. 다른 개수의 공유전자쌍을 가지는 건 우리의 화학 과정엔 없어. 하나, 둘, 그지? 가운데에다가 보강해서 넣어주는 거고. 자, 이렇게 그리는 게 루이스 구조식이야. 그러면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 H2, H2O2, 그지? 같은 원자끼리 결합되고 있으면 무조건 무극성 공유결합. 응?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은 H2O의 수소와 산소, H2O2의 수소와 산소, 극성 공유결합. 그렇게 해서 4번은 3번이 답이 되겠어. 둘. 잘 찍었어. 찍어! 그랬더니 그냥 확 찍어서 그냥 확 맞추고. 오, 선소. 대단해요. 자, 되겠죠? 응? 아무래도 너희들이 이상한 아까 윤유리가 얘기해준 바대로 토요일 반 수업이 어쩌다 보니까 니들보다 조금 늦어져가지고 따라잡겠다고 막 난리를 부렸었는데, 자, 숙제했나? 숙제했어요. 103쪽부터 112쪽까지 숙제했어요. 채점했어요. 아마도 2단원 문제는 질문할 게 없지. 오늘은 안 아프지? 네. 근데 내 문자는 왜 씹어? 보냈어요. 방금. 보냈어? 방금 보냈어? 확인해가지고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그랬어? 아유. 응? 오늘도 아플까봐 걱정 싫어서 문자 보냈더만. 15대? 역시 잘생긴 사람은 씹고 봐야지.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확인 학습 문제는 저거 모시기 하고 좀 이따 영상은 보고 왔어? 네. 뻥치시네. 안 봤네 저거. 대답이 늦는 걸 보니까. 알았어. 숙제도 안 했지? 근데 숙제가 있나 보려했는데 숙제가 안 지켜 있던데. 그러니? 네. 엄마한테 안 보냈나? 엄마한테 보냈을 건데 아마. 얘기가 없어. 그래? 알았어. 좋았어. 우리 1단원 한 번 더 정리하고요. 1단원은 까먹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102쪽, 101쪽, 100쪽 뭐 이렇게는 숙제도 안 내고 내가 풀어주겠다고 지랄했지. 내가 2문제 정도씩 풀면서 진행하자. 어려운 문제. 이것까지 다 풀면 다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1단원 문제 매주 조금씩 계속 연습할 거야. 연습하면서 진도를 계속 나갈 거니까 진도는 좀 이제 빠르게 박차를 가하려고 해. 3단원, 4단원이 문제가 어렵게 나가려면 되게 어렵게 나갈 수 있고, 간단하게 내려면 좀 너무 원론대로만 가져가면 쉬울 수도 있고,
아무튼 설명을 하면서 오늘 2단원이 마무리가 될 거야. 오늘 2단원이 마무리가 되고 시간을 봐서 3단원을 도입할 수도 있고 도입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자 1단원의 흐름을 보면 우리 원자량 분자량부터 시작해 탄소 12를 12로 정하는 값이 기준이고 얘에 대한 상대적 질량값이라서 단위가 없다. 수소는 1이고 탄소는 12이고 질소는 14고 산소는 16이더라. 뭐 메세인은 16, 이산화탄소는 44 이렇게 분자량과 원자량들이 조금 익숙하게 접근이 될 거다 라고 생각돼. 한 개와 한 개의 질량 비일 수도 있지만 n개와 n개의 질량 비로 인식하자 라고 주장했지. 자 그리고 1몰의 정의가 얘랑 연동돼서 탄소 12를 정확하게 12g 모았을 때의 원자 수가 1몰을 묶은 거더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이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연동되면 편리한 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원자량 분자량에 그램 퍼 몰을 붙이면 그게 몰 질량이 되더라. 그래서 그 몰 질량을 활용해서 몰수 계산해 볼래? 라고 하면 몰 질량분의 질량이 몰수가 되고 아보가드로 수분의 개수가 또 몰수가 되고 기체인 경우에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몰 부피분의 부피가 몰수가 되고 그러지. 기체이기만 해서는 안 돼. 온도 압력이 일정해야 돼. 그래서 얘를 활용하는 내용은 아보가드로 법칙이더라. 얘가 활용된 요 내용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활용돼서 요 공식이 얻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지. 기체에서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은 부피에 같은 분자수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 그지? 이거 쓰라고 적는 게 아니야. 야, 두 달 동안 이거 계속 했는데 흐름이 정리가 안 되면 더 배우러 와야지. 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면 찾아와. 그러면 이렇게 대충 흐름 말고 그 첫 주에 우리가 정리했던 것처럼 첫 주, 둘째 주에 정리했던 것처럼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 줄 테니까 요 흐름만은 잊지 말자 라는 의도로 정리하는 거지. 얘를 막 너희들이 적어가면서 그럴 거면 야 이렇게 안 쓰지. 그지? 좀 더 자세하게 쓰지.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은 활용하는 내용이 보통 기체의 부피비는 분자수비고 기체의 밀도비는 분자량비가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야. 알고 있죠? 그래서 저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은 영도 실기압에서 표준 상태에서 STP에서 1몰의 부피는 몇 리터다? 22.4리터가 된다 라고 하는 정도는 뭐 상식 수준에서 모두 다 해결이 되지. 영도 실기압 22.4리터에 너무 몰입하면 낚인다. 쉽게 낚일 수도 있다. 내가 낚여봐서 알아. 내가 낚여봐서 알아. 물론 이제 내가 학창 시절엔 낚이질 않았지만 학원 선생 하다가 선생님 이게 틀렸대요 하고 시험지를 가져왔는데 나도 낚였어. 그 시험지. 난 상관없다 그랬지. 그거 내가 본 시험이 아니잖아. 그지? 나 틀렸구나 라고 내가 낚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니들은 이제 앞으로 내후년에 내년이구나 벌써. 내년에 그렇게 시험 볼 때 낚이면 안 되니까 너무 22.4리터에 막 몰입하지 말자고. 몰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난 당연히 이제 학교 선생님이니까 쉽게 문제를 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 그리고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는 개수비가 몰수비지 반응 물질은 사라지는 거고 생성 물질은 생겨나는 거고. 그지? 질량 관계로 나오면 질량 보존 법칙을 성립시키면 되고 뭐 개수 곱하기 몰 질량 해주는 게 질량 관계. 그러지?
그러한 내용들의 흐름으로 돼 있어. 1단원은 정말 내용이 없어. 정확하게 알아둬야 될 개념 있어 없어? 있지. 왜 없어? 원자량, 분자량, 몰은 정확하게 알아둬야지. 개념 자체는 그게 다거든 사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원자량, 분자량이 아니야. 원자량에 그램 붙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야. 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원자량, 분자량, 몰의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응? 하지만 내용이 없잖아 사실. 그거 빼고는. 그지? 나머지는 활용이야 활용. 그러니까 그 활용을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 해서 익숙해져서 잘 풀자라는 거지. 야 내용을 계속 정리하고 싶어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저 내용 정리한 건 흐름을 타라는 거지. 내용을 계속 머릿속에 계속 담기만 해. 그래서 쓰는 거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요 흐름만 머릿속에서 정리되면 원자량의 기준, 몰의 기준이 이렇게 정리되면서 가져갈 수 있단다. 돼? 갑자기 생각나는데 2학년 수업도 이거 하고 있는 거 알아? 니들이 2학년 거를 선행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고2 올라간 친구들도 요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좀 더 실전적으로 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작년이나 뭐 기존에 내신 문제들 속에서 학생들이 잘 틀리는 거 아니면 문제를 접근할 때 오래 걸리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정리해 주겠지? 그래서 원래는 너희들한테는 그런 실전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잘 안 해주는데 그냥 생각난 김에 하나 해줄게. 아니 요거 기준 2개를 썼더니 원래 2학년 반은 좀 학교 시험에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게 있었는데 학생들이 좀 잘 틀리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뭐 이렇더라. 그래서 좀 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니들은 내가 원래 본 학년이 아니고 좀 학년이 어릴수록 좀 더 원론적으로 가르친단다. 무슨 말인지 알아? 푸는 방법 위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 위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론적으로 접근을 시켜. 원래. 그러니까 니들이 만약에 은유리 학년을 내가 여기 본격적으로 이제 중3 올라가는 친구들을 화학으로 이렇게 가르친다. 그럼 정말 되게 원론적으로 가르칠 거야. 막 진도에 좀 신경을 덜 쓰고 진도 나가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원론적으로 가르쳐서 되려 저학년들을 좀 어렵게 딱딱하게 가르쳐. 물론 이제 중간중간 알긴 하잖아. 내가 말투가 좀 농담이 많이 섞인다는 게. 말투 속에 농담이 많이 섞이지만 더 원론적으로 가르치는 면이 없잖아 있거든. 저학년일수록. 왜? 시간이 많잖아. 이렇게 이해해 두면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야로 접근하지. 고2가 되잖아. 그럼 되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야. 때려 맞춰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학년일수록 원론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내가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하는 게 분자량 분의 1밖에 없지 않나? 그러잖아. 부피비 분자수비 이거는 아보가드로 법칙이니까 분자량 분의 1밖에 전수해 준 게 없어서 다른 거는 이제 고2 올라갔을 때 좀 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적인 측면들을 그때나 가르치지. 그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저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원자량과 몰의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 유형이더라고. 애들 막 가르쳐주고 그리고 풀이 요령도 알려주긴 했어. 니들도 알려줄걸? 빨리 푸는 요령을. 아무튼 해보고 어떤 식이 나왔냐면 예전에 수능에서랑 이런 식으로 나왔어. 탄소 12로 정했을 때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게 1몰의 질량, 물질 1몰의 질량을 비교할 건데 1몰의 질량을 비교할 건데 산소 16 질량수 16짜리 산소의 1몰의 질량이 15.995가 되더래. 실제로 이래. 너희들 원자량은 그 아까 누구의 원자량 12, 누구의 원자량 14, 16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지 않아. 소수점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화학 과정이니까 쉽게 계산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대학 과정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소수점이 넘쳐난단다. 자, 근데 얘 원자량의 기준, 이게 실제 지금 기준이고 옛날에 기준으로 삼았을 때 산소 16을 기준으로 삼았었어. 16으로. 그랬을 때 요걸 기준으로 하면 산소 16의 1몰의 질량이 정확하게 16.000이 되거든. 요걸 비교하는 거야. 이게 수능에서도 나왔고 뭐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나왔고, 얘가 수능이면 모의고사는 요 두 번째 기준이 수소가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한 번씩 나왔어.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했어. 왜겠어? 학생들이 고민은 오래 하지. 그지? 고민도 오래 하고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시간은 오래 걸려. 문제 푸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왔었거든.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2를 기준으로 할 때 더 큰 값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야.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기억에서 만약에 CO2 1몰의 질량 하고 나오면 1이 더 클까 2가 더 클까? 예. 그리고 니은에서 암모니아 22.4리터의 몰수, 물론 양이라고 나오겠지만 내 표현은 몰수라 그랬지? 그리고 디귿에 수소기체 2g의 분자수, 분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몰수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요게 성립되는 보기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누가 될까?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고민이 돼? 생각이 되겠어? 좀 독특해 보이지? 아닌가? 이거 은근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고민을 할 게 뭐 있나 싶은데도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CO2 분자량은 얘네 둘로만 돼 있다라고 하면 얘 15.995 12 더하기 2 곱하기 15.995 그지? 그러면 43.999 이렇게 되겠지? 얘를 기준으로 할 땐 1을 기준으로 할 땐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43.9모씩 그지? 99g일 거야. 1몰의 질량이. 근데 2를 기준으로 하면 산소의 원자량이 정확하게 16이잖아. 16 곱하기 2가 될 거고, 이산화탄소의 원자량도 12.001이나 12보단 약간 큰 값이 되겠지. 돼? 12보단 약간 큰 값이 돼서 얘는 44.001 뭐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래서 1몰의 질량만 비교를 해보면 2번 값이 더 크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1보다 2가 더 크단다 이렇게. 그지? 1보다 2가 더 커. 야 이거 계속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2학년들도 계속 하고 있다 그랬잖아. 너희들은 고민할 시간을 좀 줄게. 걔네들은 고민할 시간 별로 안 주고 야 이렇게 하고 설명하고 말았거든. 자, NH3 22.4리터 영도 실기하면서 22.4리터는 몇 몰이야? 1몰로 알고 있지. 근데 22.4리터가 1몰인 건 1을 기준으로 할 때야. 왜? 분자수가 얘 원자수랑 똑같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일 때 1몰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조금 더 크잖아. 그러면 아이고야 0.005g의 산소 원자가 가지는 개수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 그게 1몰이야. 만약에 0.005g의 산소 원자가 개수를
세봤더니 몇 개 할까? 아이씨 6.03 곱하기 10의 23제곱개라고 하자. 아닐 수도 있어. 난 몰라. 모르지만 그냥 한 거야. 그러면 개수가 어쨌든 많아야 될 거 아니야. 몇 개가 더 첨가되니까. 그래서 그냥 많다는 걸 표시한 것 뿐이고, 그리고 22.4L의 몰수하고 나와 있는데, 몰수 계산 공식 보여, 여기? 보여? 얘를 가져가면 되겠지. 그래서 1몰으로 몰수를 계산하면 22.4L분의 22.4L에서 1몰이 나올 거고, 그지? 하지만 2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몰의 부피가 22.4L보다 조금 더 크겠지. 몇 개 들어갔으니까. 그지? 몇 개 더 들어갔으니까 그 몇 개에 해당하는 부피가 더해져야 1몰의 부피가 될 거야. 그럼 22.5L라고 하자. 그러면 2번의 몰수는 더 작지? 돼? 몰수 계산 공식을 활용해 보면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변했을 때, 정의에서 기준이 변했을 때, 이 몰수를 계산하면 1번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2번을 기준으로 할 때가 더 작은 값을 가지는구나. 그리고 2g의 분자수 하고 나왔잖아.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g이 1몰이니까 분자수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2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1몰보다 좀 작지. 몰수로는 작은 값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우리가 원자량의 기준을 바꿀 거야. 응? 원자량의 기준을 바꿀 거야. 라고 해봤자 원자들이 야 인간들이 원자량의 기준을 바꿨대 하고 지들이 막 몸을 막 벌크업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원자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 살아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흘러댕겨. 그지? 맞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2g의 분자수는 똑같아. 그지? 똑같아. 1번일 때든 기준이 2번일 때든 똑같아. 느낌은? 이런 식으로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럼 고민을 하는 시간이 꽤 걸리잖아. 그래서 고2들한테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아무래도 등급을 높이는 방법이라서 빨리 푸는 방법을 좀 알려주곤 했거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도 한단다. 그럼 빨리 푸는 방법도 알려줄까? 별로 그냥 원래는 너희들한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보면은 1몰의 기준, 그지? 기준값이 이렇게 변하면서 1몰에 해당하는 값이 약간 달라지잖아. 요 1몰에 해당하는 값이 큰 게 기준을 크게 잡았다라고 보자. 알겠어? 요 부등호가 요 부등호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 기준값이 크게 잡힌 거면 요 기준값은 뭐를 의미해? 공식 속에서 분모항에 있는 게 기준값이야. 알아들어? 원래는 내가 빨리 푸는 방법을 요 공식을 이용해서 했다. 이용해서 설명을 했어. 아무래도 니들도 이렇게 내 수업을 듣거나 문제풀이를 보거나 하면은 저 새끼는 문과네, 이과네 라는 생각이 들지. 문과 스타일의 공부는 잘 못해. 단수 남기도 못하고, 그지? 이름도 못 외워. 내가 사회를 엄청 못한 이유가 뜻을 알겠는데 이름을 몰라. 이거 들어봤는데. 그래가지고 사회를 엄청 못해. 사회, 경제 뭐 이런 거, 법률 이런 걸 정말 못해. 근데 이제 세계사는 이 사건에 일이 있으면 요 사건이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요걸 수정하고자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그 어떤 일어난 일이 또다시 다른 사건의 원인이 돼서 이렇게 계속 흘러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사회 분야 그쪽으로 잘하는 건 역사밖에 없어. 역사는 좀 잘했어. 물론 이제 중학교 때 잘 못했어. 공부도 안 했지만
고등학교 때 또 공부를 안 했는데 잘했네 생각보다. 매우 잘하진 못했어. 그래서 고3 때 잘했어. 고3 때 소리야. 고3 때 잘했어. 우리 때는 학력고사도 봤어. 사회도 봤어. 어? 화학하고 지학하고 세계사를 봤어. 세계사 선택해. 저렇게 공식으로 정리하면 편리할 듯 해서 저렇게 정리를 해줬더니 웬만큼 이과 스타일의 머리가 돌아가는 친구들도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한양대 간 새끼도 헷갈려하고 막 지랄하길래 문구로 정리를 해줬어. 문구로. 어떤 식이냐면 얘를 지울게. 얘를 지울게. 그러면 기준 원자량의 기준값이 큰 녀석의 부등호랑 같은 부등호를 가지는 물리량. 이렇게 하면 고2 수업이랑 똑같은데. 아무튼 하지 뭐. 이거 하고 문제 몇 개 풀고 가자랜다. 뭐지? 진도 나가자. 아씨. 한국말을 못하지? 아무튼 물리량은 1몰에 1몰에 n몰이라고 하자. n몰의 질량이 바로 저거랑 똑같단다. 1몰의 질량이 얘가 더 크잖아. 그지? 결국은 그러면 2몰의 질량도 크겠지. 0.1몰의 질량도 얘가 더 크겠지. 그지? 그래서 n몰로 일부러 잡은 거고 n몰의 어이구야. 나 왜 이렇게 분필을 아껴 쓰지? 점점 늙을수록 머리털이 빠지니까 아끼게 되는 것 같아. 자, n몰의 부피도 역시 마찬가지겠지. 분자수가 더 많아지니까 n몰의 개수도 역시 똑같은 요 기준 변화랑 기존의 부등호랑 똑같은 부등호를 가지는 물리량이 된단다. 그지? 결국은 얘 비교가 그대로 여기에서 살아나는 거야. 그럼 반대로 간다는 건 물리량이 저 기준치와 반대값을 가지는 건 Wg의 몰수 계산식을 보면 이렇게잖아. 그지? 내가 요걸로 옛날부터 정리했었다 그랬지? 근데 얘네들이 커졌단 말이야. 분모값이 커지고 Wg의 질량은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일정한 값에서 얘가 좀 더 커져. 얘 값은 작아지지. 돼? 그래서 몰수는 작아져 되려. 돼? 그래서 V리터의 몰수 해도 작아지겠지. 또 뭐 있지? N개의 몰수. 오늘 식곤증 와서 그래. 안 먹던 도시락을 먹어서. 네 심정을 이해한다. 빛나리. 자, 이렇게 돼. 그러면 변화 없는 건 뭐야? 몰이 빠지면 돼. 자, 변함없어. 기준값이 아무리 변해도, 원자량의 기준값이 아무리 변해도 변화 없는 건 Wg의 부피 개수. Wg의 분자수, 원자수. 무슨 말인지 알지? 몰수 빼고 개수로, 직접적인 개수로 연결시키면 몰과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지? 변화가 없잖아. 원자량의 기준이 바뀐다고 원자가 안 바뀌듯이. V리터의 질량, N개의 부피, 뭐 이렇게 되겠지. 돼? 아니면 V리터의 개수. 돼? Wg의 부피,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질량, 질량, 개수, 부피, 얘네 세 개로 서로 질량의 부피, 부피의 질량, 뭐 이렇게 가져가 주면 3팩토리얼 경우의 수가 그래서 6개가 나와. 팩토리얼을 모르나 아직? 어이씨, 안 할래.
안 할래. 돼? 어? 아니 저기 경우의 수를 잘하거나 뭐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수학도 못하는데 야 빛날이 잘 거야? 나도 시콘종은 되니까 이 개똥아 어? 돼? 이렇게 된단다. 그래서 얘랑 기준을 같이 잡는 건 이렇게 정리하니까 좋아하더라고. 몰이 앞에가 뭐뭐의 뭐뭐에서 몰이 앞에서 나오면 얘랑 같이 부등호를 함께 하더라 라고 하니까 틀리질 않던데 뭐뭐의 몰 뒤로 가면 반대로 가 몰이 안 들어가 그지 질량의 개수 부피의 그지 안 떠올랐어 진짜 돼? 그렇게 하면 변화가 없어. 몰이 안 들어가면 변화가 없고 몰이 들어가면 변하는데 몰이 앞에 들어가면 똑같이 가고 몰이 뒤에 가면 반대로 가고 납득이 가? 그지? 고민을 적게 해도 빨리 풀 수 있겠다 해서 알려줬는데 니들은 괜히 알려줬다 싶기도 하고 나니까 내년에는 할 거야. 내년에는 내년에는 한번 해봤다라는 그냥 경험 그지? 니들 나이에 뭐 이 세상에 있는 이 경험 저 경험 해보는 게 좋잖아 그지? 유리처럼 막 노가다도 해보고 막 한번 지나가는데 이렇게 술 먹고 때려보기도 하고 그지? 그런 경험. 근데 말이야 N몰의 질량을 한 단어로 쓰기도 해. 몰 질량, 분자량. 그지? 몰이 안 들어가도 분자량 그러면 이거고. 그리고 또 개수도 아보가드로수 그러면 이거고. 돼? 그리고 얘는 밀도 그래도 얘고. 뭐 이런 게 있단다. 적지 마. 내년에나 더 자세하게 하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그래. 사실 요거를 너희들이랑 같은 나이에 작년에 선행한 친구들한테는 알려줬는데 괜히 알려줬다라는 후회가 확 밀려오긴 하더라고. 뭐 다 까먹을 텐데 뭐 어차피 그지? 요 10분은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길래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근데 얘네들이 진짜 학교 시험 문제는 잘 나올 거야. 내 예상은 그래. 그동안 학교 선생님들한테 사랑을 받아왔거든. 그러니까 매년 선생님들이 내진 않아. 근데 보면은 요 근처에 학교가 많잖아. 그지? 각각의 학교 선생님들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내잖아? 그럼 거의 매년 나오다가 학교별로 다르지만 나는 이제 수급가 되잖아. 학교 시험 문제가. 그래서 막 보면은 이 학교 냈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대충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다가 가끔 건너뛰기도 하고. 그래서 저게 은근히 사랑받는 유형이라서 2학년들한테 알려줬는데 생각난 김에 한번 설명해 줘 봤어.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말이야. 교재 1단원 문제 어려운 거 99쪽을 펴보자. 99쪽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18번 문제 그림이랑 문제가 좀 길어서 어려워 보일 뿐이야. 내가 풀게. 뭐? 잘못된 문제라고. 잘못된 문제라 그랬니? 네. 그랬구나. 그럼 아니야. 넘겨. 101쪽 보자. 101쪽에 22번 문제를 보자. 얘가 수능 문제에서 킬러 문제였어. 킬러 문제였어.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의사 됐겠는데? 아마 본과 졸업했을 것 같은 느낌. 의 친구, 한양대 의대를 간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가 이 문제를 수능이 아닌 내신 준비할 때 이 문제 풀다가 40분 걸렸대. 한 문제 이 문제 푸는데
그래서 들고 오더니 선생님 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몇 분 만에 푸니까 그러고 갔어.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웠던 문제였어 그때는. 근데 이제 내가 풀면 쉬운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봐봐. 요거 하나 풀고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네? 자, CmHn O2 CO2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연소 전, 반응 전이 되는 거지. 반응 전에 CmHn을 Xg, O2를 Yg 넣어줬고, X 4X네. 쏘리. 원래 알고 있었는데, 짜증나네. 4Xg 해서 반응 후에 CO2가 3.3Xg 그리고 Y몰 이렇게 된대. 자, 이렇게 됐어. 얘들아, 이게 지금 당장 막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럴 거야. 근데 이제 지난교육과정, 지지난교육과정, 지난교육과정의 화학원, 그 전 교육과정의 화학원에서는 CmHn을 HN을 연소시키면 m개의 CO2가 나오고 뭐 2분의 n개의 H2O가 나오겠지? 여기에다가 개수를 이렇게 넣어도 돼. 개수를 넣어도 되는데 안 넣을 거야? 넣을까? n개 2분의 n개. 그지? 그러면 얘는 m 더하기 4분의 n이지? 그지? 돼? 산소 원자 개수. 이쪽에 있는 산소 원자 개수랑 저기 있는 산소 원자의 개수랑 어때야 돼? 또이 해야 되니까. 그지?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힌트 중에 하나. 이게 이제 너희들은 풀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산화탄소만 바라보자. 일단 얘가 3.3Xg이야. 그러면 이산화탄소 분자량 몇이야? 분자량 몇이야? 44지. 그지? 분자량 44야. 이산화탄소 44g 속에는 탄소 원자가 몇 그램 포함되어 있어? 12g이 포함되어 있지. 돼? 44g에 12g. 33g, 33xn 몇 x? 3.3xn. 야, 33n. 얼만큼 있어? 그러면 탄소가 44에 12, 33엔 9. 맞지? 비율 그대로 4대3. 4대3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3.3xg에는 탄소 원자가 몇 그램 있어? 0.9xg이 있어. 돼? 맞지? 요 비율 따라서 요렇게 간 것뿐이야. 오케이? 그러면 요 CmHn Xg 속에 탄소 원자가 0.9xg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지? 0.9xg이 이렇게 연소돼서 이산화탄소로 됐으니까. 돼? 그러면 나머지 수소 원자는 몇 그램 있어? 0.1xg으로 포함되어 있겠지? 돼? 그러면 쟤네들 몰수비가 어떻게 되니? 12분의 9, 1분의 1. 돼? 수소 원자량 1, 9대 1로 있으니까 질량비가.
개수비로 바꾸는 거야. 원자량분의 질량 0.9x겠지만 그냥 질량 9 돼? 0.1x겠지만 질량 1 원자량 1 몇 대 몇? 4분의 3대 1이니까 3대 4지. 그러면 CmHn이 기본적으로 C3H4 C6H8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가능한 게 돼? 그러면 C3H4일 때 내가 그래서 얘네들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 C3H4일 때 얘 3개 그지? 얘 3개 그리고 2개 그리고 하나 둘 몇 개야? 8개니까 4 1, 4 없어지고 2, 3, 2 생기면 몰수 똑같지? 반응이 진행돼도 몰수의 변화가 없어. 딱 맞네. 그지? 그렇게 해서 M과 N이 3과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다. C6H8을 한번 볼까? 그러면 얘가 6개 얘가 4개가 되지. 그지? 그러면 산소 원자가 6개 2개 해서 8개가 되잖아. 1, 8, 6, 4 다르지? 분자수가 많아지지? 반응 전후에 분자수가 똑같을 수가 없어. 돼? 그렇게 해서 C3H4가 정답이로구나 라는 걸 확신을 가질 수 있단다. 되겠니?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저 0.1x 수소 원자가 H2O가 18g이 있으면 이 안에 수소 원자는 몇 g 있어? 2g 포함되어 있지? 돼? 그러면 수소 원자가 0.1xg이면 물 분자는 몇 g 생겨? 0.9xg 생기겠지? 요때 생성된 물 분자는 0.9xg이 생겨. 돼? 뭐 이렇단다. 그리고 5x잖아. 몇 x야? 4.2x지? 그럼 0.8x 남겠지? 돼? 전체 분자 질량 보존 법칙 그냥 쓸 수 있는 거 대충 써봤어. 되지? 자, 그래서 기억에 m 더하기 n은 7이다. 맞지? 3과 4니까. 니은에 1몰과 반응하는 산소는 4몰이다. 개수 맞췄지? 맞지? 디귿에 xg이 완전히 연소되었어. 남아있는 산소의 질량 0.8g. 딱 맞네. 그지?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규칙 방법은 요거. 얘 화학식을 분석할 때 이산화탄소의 질량으로부터 그 안에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을 얻어내는 그지? 과정. 요게 이제 지진학 교육 과정에서는 기본 과정이었어서 걔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얘가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그게 기본 과정이 안 돼. 사라졌어. 원소 분석법이라고 해서 사라져서 더 어려워졌지. 학생들이 풀기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여기를 풀지 말라고 강조한 거야. 못 풀 게 뻔하기 때문에. 포즈. 하나씩 짝대기 그거 주고 마무리는 뭐라 그랬어? 비공유 전자쌍. 질소 1개니까 한 쌍. 플로린 3쌍씩. 맞지? 그지? 이렇게 잊지 않고 찍어주면 루이스 구조식이 이렇게 되는구나 로 되는 거고, 이렇게 루이스 구조식이 그려지면 그 다음엔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과정 자체가 내가 2단원의 중심은 루이스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그리고 나서 파악해야 되는 게
요 구조식을 보고 분자의 구조를 예상할 수 있어야 돼. 분자의 구조를 예상할 수 있어야 돼. 중심원자가 질소니까 중심원자 주변에 뻗어나간 전자쌍의 개수가 둘, 셋, 네 개. 그지? 전자쌍이 4개 있으면 얘네들 배치는 사면체형으로 배치가 될 테지만, 그지? 질소가 가운데 있고 플로린, 비공유 전자쌍이 있지만 이 비공유 전자쌍은 질소 거야. 분자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지 않아. 전자쌍의 위치로는 한 축을 담당해서 공유 전자쌍보다 더 빡세게 밀쳐내고 있지만 분자 구조는 얘네 넷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구조야. 그래서 암모니아, NF3 얘네들은 이렇게, 그지? 쇠기점성 구조식이 의미하는 건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를 표현하는 거라서 이거 무슨 형이라고 불러? 사면체형 같지? 이때는 원래 사면체형은 메세인이란다. 메세인 아니면 CF4 이렇게. 그러면 사면체형 같은 경우에 중심원자가 요 사면체 무게중심에 있어. 그지? 중심원자가 이렇게 무게중심에 있어. 그래서 얘는 사면체형, 정사면체형이라고 부르는 분자 구조가 돼. 전자쌍의 배치도 사면체형이 맞아. 근데 분자 구조는 전자쌍 한 개가 비공유 전자쌍이잖아. 삼각뿔형이라고 부른단다. 이렇게 생긴 친구는 삼각뿔형이야. 전자쌍의 배치가 사면체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이잖아. 삼각뿔형이야. 도형으로 확인해 봤을 때 삼각뿔이나 사면체는 똑같잖아. 도형으로는 그래. 근데 화학의 분자 구조에서는 사면체형하고 삼각뿔형은 차이가 있어. 사면체형은 몇 원자 분자야? 5원자 분자야. 외곽원자가 4개 이어야 돼. 중심원자 하나에 외곽원자 4개. 그 외곽원자 모두 다 공유전자쌍으로 돼 있는 거고, 그지? 비공유전자쌍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야 사면체형이 돼. 분자 구조로.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NF3 같은 경우엔 한 축을 담당하는 전자쌍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이다. 그지? 얘가 하나 있으면 분자 구조로는 위로 뻗어나가지 못해. 질소가 무게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꼭지점을 담당한단 말이야. 그지? 화학에서는 분자 구조가 삼각뿔과 사면체가 달라. 도형적으로는 같은 도형이라고 보겠지만 화학에서는 4원자 분자, 3원자 분자 돼? 4원자 분자, 3원자 분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아들어? 이렇게 해서 분자 구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얘 사면체 구조의 결합각은 몇 도라 그랬니? 109.5도를 기억하라 그랬지. 그지? 삼각뿔형의 플로린, 질소, 플로린의 결합각은 몇 도게? 107도. 비공전자쌍 하나 있으면 얘가 밀쳐내는 힘이 좀 더 세서 2.5도씩 줄이라 그랬어. 빼기 2.5도구나. 그지? 나누기를 쓰고 지랄이야. 돼? 빼기 2.5도에서 107도. 자, 그리고 전자쌍의 배치가 또 사면체 구조인데 이렇게. 그지? 입체수가 또 4야. 전자쌍이 얘 주변에 전자쌍이 4개가 있다. 4개가 있어. 전자쌍 자체가. 전자쌍이 4개가 있으면 얘네들이 사면체 구조를 빡 형성하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얘네 둘은 비공유 전자쌍은 분자 구조에 형성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평면적으로 이렇게 산소, 수소를 그리면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앞으로 짱구처럼 튀어나온 놈이 있고 저 뒤에 가려진 비공유 전자쌍이 있겠지.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로 물러나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전자쌍의 배치는. 하지만 분자 구조는 얘네 둘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 분자 구조를 뭐라고 불러? 구분이요. 구분형이라고 불러. 결합각은 몇 도야? 104.5도야. 돼? 104.5도야.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그래서 똑같이 전자쌍의 개수가 4개가 둘러싸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자 구조는 이렇게 사면체형일 수 있고 삼각뿔형일 수 있고 구분형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알아들어? 그러면 얘네들 말고 CO2 같은 경우에 그지? 중심 원자에 뻗어나간 전자쌍이 몇 개 뻗어나갔어? 2개 뻗어나갔지? 이런 경우를 입체수 2라고 불러. 입체수 2가 되면 얘네들 무슨 형? 직선형이다. 그지? 전자쌍끼리 가장 멀리 분포하는 게 이렇게 쭉 뻗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직선형이야. 분자 구조도 직선형이고 전자쌍의 배치도 직선형이야. 결합각 몇 도? 180도가 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루이스식을 그릴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연결시켜야 될 건 그 루이스식을 보고 루이스 구조식을 보고 아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 자, 얘는 직선형이고 그 다음에 COF2. 자, 뻗어나간 전자쌍이 3개지. 이때는 전자쌍의 배치가 무슨 형? 평면 삼각형. 요 명칭 이름도 알아두면 좋아. 지금 당장 이걸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 보이겠지만 뭐 시험 볼 때쯤 내년이겠지. 1년 뒤엔 요 분자 구조의 이름에 대해서 되게 빠삭해야 돼. 몇 개 안 되니까. 직선형, 평면삼각형, 정사면체형, 삼각뿔형, 구분형 이렇게 5개밖에 없어. 분자 구조는. 그러니까 루이스식이 그려지면 이 친구들의 분자 구조까지 빠바박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해.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거야. 알아들어? 그러니까 원래 처음 딱 분자식을 보자마자 루이스식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루이스식을 보고 분자 구조가 이거구나 라고 찝을 수 있으면 돼. 알아들어? 찝을 수 있으면 돼. 그래서 평면삼각형, 직선형, 평면삼각형. 어디 갔니? 사면체형? 이건 뭐지? 삼각뿔 구분형. 씨, 너 때문이야. 빛나리. 왠지 이렇게 빛나리라고 부르면 막 정수리가 생각나고 슬퍼지고 막 단어 까먹고 그래서. 되겠니? 되겠어. 운다. 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약간의 복습. 그래서 우리 20쪽 밑에 그냥 분자 구조하고 나와 있지? 거기에다가 너희들한테 구조식 안 그리고 쓸 거야. 거기에 써놓은 거에. 알았어? 분자 구조 쓸게. BF2 밑에 직선형. CO2 하고 FCN까지가 직선형이야. FCN까지가 직선형이야. 되겠어? 그리고 FNO하고 OF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무슨 형? 구분형이야. 구분형인데 얜 104.5도, 얜 약 120도에 해당해. FNO는 약 120도에 해당해. 원래 교육과정상 얘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 지난 교육과정에 수능에서 얘가 등장을 하더니 계속 내신에서도 등장하고 있어서 적어놓은 거야. FNO는. 돼? 자, 그리고 BF3, COF2 얘네 둘은 뭐야? 평면
삼각형이야. 그리고 NF3 있지? 무슨 형? 무슨 형? 삼각뿔형이야. 돼? 결합각은 알 수 있겠지. 직선형은 180도. 얘네들은 써놨고 평면삼각형이니까 몇 도? 120도. 삼각뿔형은 몇 도라 그랬어 아까? 107도. 그지? 그리고 CF4 무슨 형? 사면체형. 결합각 몇 도? 109.5도. 돼? 자, 이렇게 쓰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분자 구조는 다 쓴 거다 라고 생각되겠지만 여기에 C2F2 있어. 얘는 직선형이야. 얘도 원래 중심원자 두 개짜리에는 분자 구조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없어. 실제로는 할 수가 없는데 C2F2를 루이스식으로 그려보면 중심원자 탄소 중심원자 두 개일 땐 마주보게 그린다 그랬지? 외곽원자는 서로 동일하게 나눈다 그랬지? 그래서 FF 하나씩 가져주고 플로린 공유전자쌍소 몇 개? 한 개. 그래서 한 가닥을 중심원자 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중심원자 두 개짜리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중심원자의 공유전자쌍수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랬지? 4개.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 밖에 없지? 나머지 3개는 나눠 가지는 거야 지들끼리. 돼?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리고 마무리 뭐? 플로린의 비공유전자쌍 3쌍씩 그리는 게 마무리가 되는데 분자 구조에는 그 플로린의 비공유전자쌍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얘네 셋이 하나의 분자라고 본다면 전자쌍 뻗어나간 전자쌍의 개수가 2개지. 직선형이겠지. 180도. 그지? 얘네 셋을 한 무리로 본다면 얘네도 역시 직선형이겠지. 그래서 어차피 붙어 있어봤자 다 직선형이야. 4개의 원자가 하나의 직선에 있어. 굉장히 드문 케이스야. 알아들어?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얘 탄소 사이에 몇 중 결합 있어? 썼지? 3중 결합 있다. 3중 결합 있고 N2F2 이렇게 있을 때 질소 사이에 몇 중 결합이야? 2중 결합이라다. 쓰자. 질소 사이에 2중 결합이야. O2F2에 산소 사이에 단일 결합이야. 산소 사이에 단일 결합이야. C2F4에서는 산소 사이에 2중 결합. N2F4에서는 질소 사이에 단일 결합. C2F6에서는 단일 결합.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분자 구조를 명칭이 존재하는데 나머지는 분자 구조 명칭이 없어. 따로 없단다. 따로 없어. 그러면 얘네들은 분자 구조를 어떤 식으로 구분 지을까? 일 텐데 입체 구조와 평면 구조 두 가지로만. 그러면 직선형이니까 평면 구조지. 특징이 중심 원자 사이에 다중결합이 껴 있잖아. 얘네들이 평면 구조란다. 중심 원자 사이에 다중결합이 껴 있으면 평면 구조야. 중심 원자 사이에 단일 결합이 껴 있잖아. 이렇게 무조건